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청소부 밥. 이 책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 그 세 가지 지침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해결하라.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저가 그 지친 대로 그렇게 잘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 그 회사와 마찰이 있었잖아요. 가격 인하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결정을 했잖아요. 가격 인하는 없다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당연히 거기랑 연결이 이제 계약이 끝날 거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직원들은 좋아했어요. 네, 로저가 밥에게 이제 회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오히려 걱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제 분위기처럼 잘 됐단 환영하는 그런 의미를 더 분위기가 그렇게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다란 쿠키에다가 시럽으로 브라보라고 써서 그 로저에게 줘요. 그래서 이 로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래 중단 소식이 순식간에 회사에 퍼졌는데 모두들 진심으로 기뻐하더군요. 그런 큰 거래처를 놓치면 회사가 위태로워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해방감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그 지침을 알려줘요. 네 번째 지침이 배운 것을 전달하라 예요. 그래서 이 바비 로저에게 시계를 선물을 해요. 거기에다가 그 네 번째 지침 있죠. 배운 것을 전달하라. 그 문구를 넣어서 선물을 해줘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그 밥의 와이프가 이 남자에게 선물을 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건데 이 로저에게 그 선물을 줘요. 그래서 너무 비싼 것도 그렇고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밥에게는. 그래서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해요. 근데 그 바비 로저에게 꼭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실정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만나서 다섯 번째 지침을 이야기해줘요. 다섯 번째 지침이 뭐냐면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예요.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근데 이제 밥은 로저에게 이미 자네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참 좋다고 기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나 해요. 근데 밥이 로저에게 이제 와이프가 자신한테 했던 말을 이제 똑같이 전달을 해줘요. 앨리스는 알뜰한 주부였다네. 수입이 꽤 넉넉해졌을 때도 절대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았어. 물론 다섯 번째 지침이 꼭 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야.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지. 앨리스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일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네. 투자가 될 수 있는 활동과 단순한 소비 활동 말이야. 그리고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 기운을 빼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주곤 했어. 소비하지 말고 투자합시다. 라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돈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쓸 때도, 에너지를 쓸 때도 쓸데없이 사소한 일에,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정말 내가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력을,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책이 나는 4시간만 일한다. 그런 책도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의 법칙 실천편, 시크릿 실천편에 보면 그 시간을 일을 할 때도 중요한 순서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적잖아요. 거기서 3가지나 4가지만 중요한 거, 최고로 중요한 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그것만 먼저 단시간에 집중력 있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면은 천천히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일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앞에서 처음에 지침처럼 휴식을 취해도 되고, 내가 다른 공부를 해도 되고, 다른 그런 투자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보를 익히거나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너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급하게 빨리 제일 가치 있는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하라는 거죠. 그 시간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분배를 해도 되는 거고, 분배를 해도 되는 일은 분배를 시키고,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여유로울 때 그때 천천히 해도 된다, 늦지 않는다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더 보충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로저가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밥이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저 회사에 관련된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네는 최근 몇 년 동안 크로켓 스틸, 이제 크로켓 스틸은 그 대기업 회사 이름이에요. 크로켓 스틸에 의지해 회사를 키워보려고 시간과 돈을 소비했어. 하지만 이제 방향을 바로 잡고서 올바른 목적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말이야. 자네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네는 이미 5번째 지침을 실천에 옮겼다고 할 수 있네.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했던 거야. 직원들도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자네는 이번에 용감하게 현명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 덕분에 직원들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게 되었네. 앞으로는 변덕을 부리는 거래처 때문에 내키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거야. 가족이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되겠지. 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직원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로저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일을 스트레스를 주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늦게 퇴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 가서도 마음 편하게 여유 있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즐기지를 못하잖아요. 항상 이제 짐이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해방이 되니까 없어지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직원들도 마음이 편하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 에너지로 가족과 즐겁게 보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네, 밥이 로저에게 또 이런 말을 해줘요. 만약 자네가 코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돈을 위해 직원들을 부린다면 아무도 자네를 믿지 않을 걸세. 하지만 자네는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회사의 최대 고객을 포기했고 이런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줬어. 바로 자네가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크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일세. 로저 자네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나? 네. 이제 당장의 이익보다는 이 회사를 이끌어갈 직원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요번 기회에 보여줬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 사람을, 로저를 믿고 따르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침이 배운 것을 전달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옆집에 살던 그 사람이 계속 이 사람한테 조언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이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다 뭐든지 힘들잖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언을 얻으려고 이제 대화를 나누길 바랬는데 계속 로저가 바쁘다고 시간을 못 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잖아요. 자신의 그 일을 조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과 토요일 날 오전에 가서 인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판촉물, 그 홍보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 전에 직장에서도 마케팅하고 홍보 관련된 일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템을 얻어서 새롭게 퇴직을 하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많이 노력을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 매출이. 그래서 매출이 저조하니까 생활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아내가 집에 있다가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니까 힘들고, 와이프는 가정 생활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저처럼. 조금 내용은 틀리지만 둘 다 관계가 정말 힘들어진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로저가 이 사람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이야기나 구상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브로셔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브로셔는 뭐냐면 이제 제품 카탈로그, 그런 제품의 설명을 적어놓은 책자예요. 그걸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만나는 걸로 약속을 해요. 자신이 밥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서 그 브로셔를 그 직원한테, 담당 직원한테 주고 이제 자신의 업무를 보죠. 토요일이 돼서 이제 로저가 이 옆집 남자한테 가요. 가서 이제 그 첫 번째 지침을 알려주려고 가죠.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가, 옆집 남자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로저가 그 여직원한테 그 브로셔 카탈로그를 전달해 줬는데,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질도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이제 선뜻 주문을 넣은 거예요. 오더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의 매출에, 자신이 하는 일에 매출이 일어나니까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로저가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우리 직원이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니까 나한테 고마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제 이 옆집 남자는 그래도 전달을 해주고 그걸 소개를 해줬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이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죠. 로저는 이제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지침, 자신이 배웠던 지침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서는 이제 차를 마시고 사업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매 다음 주에 또 만날 걸 약속을 하고 이제 나오죠. 나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토요일이니까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야외 그 정원에 있었어요. 근데 차가 한 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슨 차인가 봤더니 그 대기업 그 회장이 그 차였어요. 그래서 회장이 내려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가족과 함께 있는데 거래를 끊겠다는 이야기를 하러 왔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왜 집으로 찾아왔을까 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이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은데 그 회장이 왔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왔으니까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바베큐 파티 하는데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고맙다고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왜 찾아왔는지. 이제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하죠. 그 회장이 요즘에 이제 가격 경쟁이 치열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네. 직원들은 불쌍하게도 별 소득 없이 밤낮으로
고생만 하고 있고, 네, 회장도 아는 거예요. 그게 별 소득이 없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어느 그 선이 있잖아요.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무턱대고 하려니까 직원들도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일하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회사 직원들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일은 매여 있고,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지만, 회사에서 보내지만 결과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계속 이제 누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 그 회장도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회사 일이. 처음엔 참 재미있고 즐거웠었는데, 직원들도 활기차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로저가 이제 자기 사정, 그 회장의 사정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로저는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동안 거래해서 고마웠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만둘 거라, 거래처가 이제 끊길 거라 생각을 하고 단정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저희 회사도 그런 시기를 겪었으니까요, 회장님. 저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니까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게 된 건 유감이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 회장이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직접 여기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 로저에게 존경한다고, 당신의 영업 방식과 사업 방식을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해요. 그래서 진심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연장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저는 계약을 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미안해서 그냥 찾아왔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연장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회장도 계속 마음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회장도. 그래서 좀 더 서로가 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회장 자신도 그 로저 회사를 통해서 많이 발전했고 성공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서로가 잘 협약을 해서 좀 더 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떠나고 정말 즐거운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 날 저녁에 밥을 만나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밥 아저씨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밥이 오늘 그날 일을 못하게 돼서 다른 사람으로 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했는데 연락처는 먼저, 그런 거는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끊을까 하다가 혹시 또 몰라서 용기를 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밥과 좋은 친구 관계로 알고 지내고 있던 사람인데, 매주 월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안 나와서 걱정이 돼서, 수술을 한다고 그랬는데 걱정이 돼서 그래서 연락을 드렸다 해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회사 사장이 전화를 받아서 그 밥이 이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병원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장도, 그 청소업체 사장도 밥에게 도움을 받고 그 회사를 창립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창립하고 나서도 임원으로 밥이 도와주고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커가는데 도움을 받았던 그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로저가 왜 밥을 찾는지를.
그래서 병원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로저가 밥을 만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힘이 드니까 이제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찾아가니까 찾아올 줄 알았다고 하면서 오늘이 약속 날짜지 하면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빨리 회복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밥이 아니라고 그래도 오늘 약속은 지켜야 된다면서 그 6번째 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6번째 지침이 뭐냐면 삶의 지혜를 후세에게 물려주라. 삶의 지침을 후대에게 물려주라. 그러니까 계속 내가 성공하고 살아온 거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들을 내 후세대에게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에게도 물려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많이 힘들어 하니까 꼭 회복하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밥이 이런 말을 해요. 포기라니,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지. 네, 아픈데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저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깨달은 지혜를 후대에게 물려주는 삶. 그것만이 진정 가치 있는 삶입니다. 네. 그래서 6번째 지침까지 듣고 집으로 와요. 집으로 오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걱정이 되니까 병원을 들러요. 그랬더니 밥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해요. 로저에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모든 인사를 다 마쳤다고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하지만 이제 로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주말에 있었던 일, 그 옆집 남자와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회장, 그 거래처 회장이 와서 자신한테 그렇게 이해하게 했다고.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 그랬더니 밥이 그런 말을 해요. 저녁쯤엔 녹초가 됐겠군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로저가 맞아요. 완전히 지쳐버렸죠. 하지만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더군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밥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몸은 피곤하지만 이제 푹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더없이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지 않던가? 그러니까 자신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충실히 살고 나면 바로 그런 기분이 들지. 지금 내가 그 기분이라네. 떠날 준비가 된 거지.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행복해. 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장례식장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장례식장에 밥이 그동안 평생 동안 그 해온 일이 있잖아요. 큰 교회인데도 그 교회가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청소할 때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합창을 하면서 로저가 그 밥이 가는 길에 인사를 하죠. 편지를 낭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삶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을 선택을 하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내 생활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고 하는 것이 타인의 바깥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조율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좋은 긍정적인 말들, 그런 말들과 그런 생각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